오셨네. 저번 주에 안 나오시더니.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국토계획법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루 한 문제 주는 거 잘 하고 있죠? 근데 인원은 많은데 별로 글이 안 올라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좀 다르게 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으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죠? 하란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하란 대로. 그러면 빨리 붙을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이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이라는 공부를 처음 하시잖아요. 대부분들은. 근데 우리는 이것만 거의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면 아예요. 아. 그래서 딱 빼면 몇 년짜리, 몇 년짜리 이 보여요. 대화하다 보면 오래 걸리겠다. 금방 되겠네.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준은 한 가지예요. 고집 센 사람은 빨리 안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돌아가게 돼요, 길을. 빠른 길 놔두고 못 믿겠는 거야. 일이 맞는 건데. 그렇죠? 믿으셔야 돼.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카이를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쨌건 모두 다 합격합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눈이 있네. 무서워라. 어쨌건 눈이 아직 안 지웠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서 볼 텐데 우리가 한 번 되기만 그 말을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 이제는 더 외웠네. 그렇죠? 그럴 때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하는 건데 이거를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건가? 그거를 알아야지만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 뭐라 했어요? 우리가 국토라는 거를 계획을 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를 계획해야 하지만 국토가 너무 넓어서 한꺼번에 계획하는 건 디테일한 규제가 안 되니까 고양시라는 도시에서 도시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을 규제하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하자라고 만드는 계획이 뭐예요? 도시계획인 거예요. 그럼 전국에 이와 같이 120여 개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의 부동산을 계획으로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 가셨죠? 모이면 뭐가 되고 국토가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실질은 뭐다? 국토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도시 단위로 계획해서 규제를 가하는 거를 매번 배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거의 우리 40문제 중에서 30개 가까이 다 이거 뭐다? 도시계획 관련된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산이라는 이 도시도 다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규제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옛날에 다 여기 농지였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도시관리계획 계획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해서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토지구역을 만든 거잖아요. 참 일산은 아무리 봐도 이 구획이 좋아요. 아주 착착착착 격자형이어가지고 가다가 우회전 때릴 거 놓치면은 그 다음 사거리가 우회전 때리면 돌아오면 원점으로 오거든요. 아주 구획이 잘 돼 있죠. 근데 영등포 같은 데 가보면은 우회전 때릴 거 놓쳤다가 다음 블럭 가면 딴 데가 있어요. 돌다 보면. 그쵸? 절대 못 돌아갑니다. 삥삥 돌다가. 그죠? 확실히 구획이 좋아요. 도시계획이 다 힘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냐인데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들면 이걸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계획을 만드는 범위가 전국 단위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죠? 국가계획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해서 전국은 국가계획이고 그 안에서 광역시설이라는 거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도로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는 광역계획권 정해지고 나면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모양 제시하는 게 뭐다?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계획에 나오면 뭘 봐야 한다? 어디 만드는가. 시작. 항상 계획에 나오면 뭘 봐라? 어디 만드느냐? 국가계획, 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 서울시의 도시계획 또는 고양시의 도시계획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도시의 일부 지구단위 계획 이랬었었죠.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 중 도시기본계획까지는 어디 배우냐? 안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것도 배울 텐데 봐요.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도시관리계획을 길게 말하면 뭐라 했어요?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 요게 뭐야? 요게 바로 관할구역이에요. 서울시라는 도시라는 말 자체가 뭐다? 관할구역인 거야. 그러면 관할구역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짧게 부르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을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그 도시계획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계획을 우린 뭐라 불러?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양시에도 고양시에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의 기본계획 지침을 받아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도시관리계획 길게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은 뭐다? 우리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규제하려고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성격이 달라요. 즉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반 국민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처분 등이 위법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 등에 대한 결정도 처분 등으로 봐서 항고,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할 수도 있는 거다? 당의 계획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도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의 특징이다. 일반 국민에서보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볼 때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지 아니면 행정 내부적 지침으로서 행정청 자체로만 구속하는 계획인지 라는 걸 구분하시면 계획의 효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언제 실효해요 이런 것도 나오는 게 관리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은 여기만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봤냐면 앞에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부터 내용 설명을 드리면서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일단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죠?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해요. 시작.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다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있다면 다른 시도, 여러 시도에 걸려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여기에 만드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 계획이 되어지는 거다. 항상 여기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올 때 포인트는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보는 건지를 구분해가면서 지문을 봐야 된다. 한 번 더. 광역계획권을 정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만듭니까? 시작. 광역계획권을 정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만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또 헷갈리죠? 아주 선택의 기로에서 뭐라 그럴까? X죠. 계획은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맞는 거예요. 계획권을 정하는 건 도지사,
섹터 잡아주는 거, 거기 계획을 만드는 건 시군의 공동수립, 관련된 시군. 지금은 성남시와 안양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은 국장이 정했으니까 계획은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들고 국장한테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요 박스를 머리에 넣어놓고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오면 광역계획권인가 광역도시계획인가 이런 멘트는 샤프로 써놓는 거야. 옆에다가. 그럼 문제 나올 때마다 보는 거지. 광역계획권인가 광역도시계획인가 이걸 구분하고 지문을 봐야 돼. 거의 10번이면 9번은 그게 답이야. 그거 섞어서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인식이 되어지면 또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저는 지금 기본 강의할 때는 색깔펜보다는 그냥 샤프가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야지 좀 지울 수도 있고 지저분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색깔 구분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었고 오늘 샤프도 사오셨네? 잘하셨어요. 요즘에 말 잘 들어 여러분들이 빨리 붙고 싶은가 봐. 그렇죠? 우리 애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그럼 넘어가시면 제가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정한다고 했고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 가지고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거기에 광역도시계획 만든다고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차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기공의하여 수립한다고 얘기했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에 수립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시작.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그리고 수립한 계획은 이제 확정되려면 협심증에 걸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협심증까지 걸려요. 그렇죠?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자. 그렇죠? 뭐라고요?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자. 그리고 송부하여 공고시키며 열람시키겠다. 기공의하여 수립하고 협심하여 승인하며 송부하여 공고 열람하자. 기공의수 협심승 송공열 이 3단계인데요. 섞으면 안 돼요. 수립하는데 심의한다? 말이 안 돼요. 승인하는데 의견 청취한다? 말이 안 됩니다. 수립 절차 이건 승인 절차예요. 섞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협심증인데 심협증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심협은 절대로 없어요. 어디 가나 협심이에요. 하나만 존재할 수는 있는데 협심이 같이 나올 때의 순서는 반드시 협심이에요. 심협은 틀린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것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뒤집어서 나온 것도. 그렇죠? 주의하시고. 그러면 아까 저번 주에 수립권자가 누군지 봤잖아요.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같은 도이면 시군의 공동수립, 다른 시도이면 시도의 공동수립이라고 했잖아 제가 아까. 근데 제가 요번에 하루 한 문제를 내면서 요걸 얘기 안 했더라고. 다만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때도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할 때가 있는데 그 말 기억나죠? 국가계획 나오면 어쨌든 국장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봐봐.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시군으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가 만들어요. 지연되니까. 또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시도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뭐가 되죠? 국장에 수립을 해요. 이건 국장이니까 레벨이.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은 저번 주에 말씀 안 드렸죠. 요거를 앞페이지 그림을 다시 보시면 여기 써져 있긴 해요. 봐봐요. 광역도시 계획에 대한 수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죠?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직접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가운데 밑에 보시면 왼쪽은 뭐예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는 얘기고 오른쪽은 뭐예요?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3년 지나도록 뭐가 된다면 승인 신청이 없다면 왼쪽은 누가? 도지사가 오른쪽은 누가?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하루 한 문제 아마 이거 그저께 내드렸어. 3일 전에. 오늘 금요일이지. 그건 금, 목, 수요일이겠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올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일산에서는 한 5번 정도가 그거 해가지고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1년 지나면 되게 커요 그거 되게. 그렇죠? 쌓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장을 제가 하루 한 문제 밴드에 올리는 거는 법조문 그대로 집어넣어요. 문장 그대로. 그렇죠? 우리 문장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숙제하시면서 올리고 필수 지문 정리도 복습하면서 읽어보시고 그런 분도 있더라. 이 필수 지문 정리를 냈더니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 샤프로다가 메꿔 넣어가지고 요 자체를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 지금처럼 시간만 인증해도 괜찮고 뭔가 좀 했다는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또 하나가 이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도시 기본계획 나오는데 기본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서울시의 관리계획을 만드는 것에 지침이 되어지는 게 도시 기본계획이잖아요. 근데 기본계획 나올 때 기공의하여 수립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도시 기본계획은 조그만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또 제가 아침에 하루 한 번 요거 냈어요. 도시 기본계획의 완전 중요한 시그니처는 이겁니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이야. 서울시의 기본계획 지침에 맞춰서 서울시의 관리계획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복잡하지 않은 시군이면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잡하지 않은 도 밑에 시군이잖아.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시군 중에 가장 작은 도시가 시군이거든. 그럼 시군은 다음은 안 만들 수 있어. 기본계획이 이건 핵심이야. 뭐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인구도 얼마예요?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에요. 이거 동시에 먼저 기억하시죠? 수도권에 속하면 아무리 인구가 10만 이하여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에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도 10만 명 이하가 됐을 때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했죠? 관할구역이 전부에 대하여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전부 모두가 키워드죠. 그죠? 전부 모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당해 도시가 풍덩 담궈져 있으니까 굳이 기본계획은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다음의 경우라고 한다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2번은 동시만족이 아니에요. 또는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오화라고 써놓으세요. 원래 법조문에 다음 각호라고 나오거든. 각호. 다음 각호. 그러니까 두 개 동시만족이 아니죠. 그렇죠? 1번, 2번은 동시만족은 아니다. 별도의 내용인 거예요. 한 번 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요건 만족이 모두 돼야 되겠죠. 기본계획 안 만들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진 곳에 우리 시군이 전부 들어가고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면 완전 풍덩 담궈져 있으니까 굳이 기본계획을 또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에버바리. 일주일 지났는데 다 까먹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좀 또 얘기하는 거예요. 20분 들여가지고. 됐죠. 그래서 기본계획의 핵심 이거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지만 요즘 이슈 있는 거 생활권 단위로 뭐 할 수도 있어.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서울시에는 4대 생활권이 있는데 생활권 단위로 기본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 만드는 게 원칙이지만 다 만드는 게 효율성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여기만 관심이 있고 여기만 만들고 싶은데 전체의 기본계획 다 만드는 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면 일부에 만드는 도시의 기본계획을 뭐라 그래? 생활권 계획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권 계획 만들었으면 기본계획은 수립 변경된 걸로 봐준다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 핵심은 수립 제외 넘버 1. 요즘에 급부상하는 건 생활권 계획. 이해가셨죠? 한 번 더. 도시기본계획 핵심은 뭐라고? 수립 제외. 그리고 뭐다? 요즘에 부상하는 건 생활권 계획. 그 두 가지가 요즘에 나오는 기본계획의 새로운 이슈들이에요. 이해가셨죠? 기본계획 딱 한 장이야 그거. 근데 원래 1000페이지 기본서로 보면 기본계획만 한 30페이지 돼요. 광역도시계획 30페이지입니다. 장난 아니야 이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붙었으면 하는 욕심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많은 내용을 많이 보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잘 나오는 거 반복하자. 자꾸 본인이 자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면 붙들어줘야 돼요. 그냥 이러면 안 돼. 이거 몰라도 붙어. 그리고 모르겠으면 버려. 이러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제가 내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낸 문제를 풀었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 투자해야죠. 답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믿고 그냥 말하지 않은 건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붙고 나서 실무는 그 다음에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 점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럼 봐요. 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관리 계획을 한 번 더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관할구역이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걸 배우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의 거의 대부분은 요 도시관리 계획의 동그라미 안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대표적으로 규제하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도시계획 사업 길게 좀 말해봐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풀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일단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신도시 만드는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강서 마곡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이것도 도시계획 사업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학교나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만드는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계획하여 결정한 도시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자. 이게 뭐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 세 가지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렇죠? 여기서 6문제, 여기서 6문제, 여기서 서너 문제. 맥스로 본다면 16개예요. 문항수만 따져보면. 이게 정비법, 이게 개발법. 이건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에 기반시설 종류부터 사업까지 해서 맥스 4문제 나와요. 적으면 2문제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업만 봐요. 도시계획 사업만도 벌써 16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서울시장이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정하죠. 용도지역.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 도시지역 이랬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한다고 했는데 용도지구는 뭐라고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엊그제 수업하는데 말이에요. 뒤에 진도 나가다가 용도지구 알죠? 용도지구 불러봐요. 시작 이랬더니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용도지구 이러고 앉았다. 그 말이 아니라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뭐라 그러죠?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의 취재진,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 또 오늘 배울 거예요. 뒤에 가면서 진도에서. 그 다음에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건 뭐다? 용도구역이라고 하고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씨도 혁복입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입에 붙었죠. 이제 뭔지만 알면 돼. 그렇죠?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씨도 혁복입이다. 그럼 용도구역은 뭐예요? 저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베이스가 깔려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지구를 정하고 2차 옵션으로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중복이 안 되는 건 지역이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이 중복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중복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됐습니까?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토지는 성이에요. 지역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 위에 덧입는 게 지구와 구역인 거야. 덧대 입는 게.
그렇죠? 지구는 1차 옵션, 구역은 2차 옵션.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죠. 근데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도 있더라.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뭐라 불러?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에 서울시의 일부인 상계동 일대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럼 서울시 일부인 상계동 재개발 구역에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만들면 되는데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를 만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 동네만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요 동네만의 건축물 용도 제한 같은 걸 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관리계획이구나. 그럼 아까 봤던 거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기본계획은 굳이 말하면 그치, 그게 생활권 계획인 거야.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일부란 말은 안 쓰지만 의미상으로 서울시의 일부의 생활권 단위로 만드는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인 거고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이번에 막 계획에 스피노프가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수직 라인인지 수평 라인인지 이해갑니까? 라인 따져가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표정이 지금 어떠냐면 야, 너 저번에 11, 12월보다 굉장히 좀 펼친다. 뭐 이런 표정. 아직 많이 안 펼쳤어요, 아직. 그렇죠? 이제부터 펼칠 거야. 좀 기다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지.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없죠? 계기성은 없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이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8페이지 목차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이해가셨죠?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러고 답이 나올 때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동그라미 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한 번 더 얘기하면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이 계획을 처분 등으로 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실효하냐도 언급되고 당해계획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도 하더라. 이해가셨죠? 그러면 관리계획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이 입안 제한이에요.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공부할 때 난 머리 아파서 싫어요 이러면 입안 제한만 봐도 한계는 건져요. 정말 진짜로 그래요. 매년 그래 매년. 난 요번에 36회도 시험 보면서 또 나오겠어. 또 나왔더라고요. 예,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복잡한 내용 싫으면 안 봐도 돼. 그렇죠? 싫으면 됐고 어쨌든 왼쪽 밑에 제한만 보면 하나는 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봐요. 제한이 뭘까요?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응? 근데 이거는 무분별하게 막 제안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요청하고는 달라요. 요청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만들어주세요 이거고 제안은 뭐다? 서류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서류를? 당의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도서를 만들고 계획설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라고 초안을 내는 거야. 이해 가셨죠? 이걸 제안이라고 해요. 일반 요청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거죠. 어떻게 본다면. 됐죠? 그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안이 이루어질 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기 서울시장님, 우리 이상권 뚱땡이한테 들어보니까 아니 무슨 도시관리계획에 입안 제한이 된다면서요? 잘 됐어요. 내 토지가 저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아주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가. 땅값도 안 되고 그렇죠? 1제곱미터에 300원도 안 가고 말이야. 서울 중구 명동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갔더니 1제곱미터에 1억 9천이라고 하던데 안 되겠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땅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해 주세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중히 쳐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인정될까요? 이거 되면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뭐하러 힘들게 일해요. 땅 사가지고 용도지역 변경해가지고선 돈 벌면 되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땅이 만약에 도시 지역으로 바뀌면은요, 그 순간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부정부패죠. 저 청탁했다가 잡혀가신 분들 무지 많고, 그렇죠? 가끔 가다가 어느 도시의 시장님이 퇴임을 하시는데 차가운 바닥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갑니까? 왜? 누군가 청탁을 받고 용도적 변경의 업무를 하는 거지. 로비해가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걸리면 된다. 그렇죠? 하지만 안 걸리기 쉽지 않다. 이거는 너무 뻔한 거라서. 그럼 이렇게 봐봐. 나만을 위한 제한이 될까요? 안 돼요. 야, 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데,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 해제해줘. 너무 규제가 심해서 안 되겠어. 땅값도 많이 안 올라가고 해제해줘. 이런 나만을 위한 제한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오해 말 건 도시관리계획의 동그라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동그라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한이 가능한 건 엄지 세우라고 했죠? 이거 했었던가? 안 했어요? 처음 하는 거야? 들어봐요. 엄지 들고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돼요. 시작.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해봐. 우리를 위한 제한만 돼요. 우리를 위한 제한만 돼요. 다른 말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서 우리를 위한 제한으로 뭐가 보여요? 대표적인 게? 아니,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이건 나만을 위한 거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하철 생기면 나만 써요? 다 쓰잖아요. 우리를 위한 제한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GTX 같은 거 만들 때 제한 겁나 합니다. 그렇죠. 어디 놔주세요. 어디 놔주세요. 맨날 다 제한하는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한 제한이니까. 기반시설 대표적으로.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 우리 동네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좀 제안합니다. 저 공원 부지 멋들어지게 제공할 테니까, 시작. 공원 부지 멋들어지게 제공할 테니까 50층 짓게 해주세요. 라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입안 제한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원래 두 가지밖에 안 됐어요. 입안 제한 사유가 원래는 기반시설과 지구 단위 계획만 원래 제한되다가 정책적 입김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제한 사항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올 때 이해관계에는요, 어디를 가든 제외한단 말은 절대로 안 나와요. 어디 가든 이해관계에는 포함한다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근데 저것도 이해관계인 제외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살 수가 없다. 제가 30년 넘게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규정을 보건 학설을 보건 판례를 보건 이해관계인 제외란 말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딜 가나 다 이해관계에는 포함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알겠습니까? 외계들.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제한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을 제한할 수 있다. 원래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점점 는 거야. 그래서 3번, 4번에 대한 부분은 지구와 관련된 거고 5번은 구역과 관련된 건데요. 오른쪽에 좀 봐볼게요. 그럼 봐요. 지역은 아예 제한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토지의 성이기 때문에 아예 제한이 안 돼. 우리 결혼해서 애 나올 때 아들 나오게 해주세요. 제한하면 그대로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성별이야, 성별. 안 된다니까? 안 돼, 제한. 용도지역은. 그리고 또 하나.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제한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중에 개발진흥지구 중에서도 따라해봐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이따 나올 텐데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가 있어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어요. 이게. 그럼 용도지구 중 유일하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큼은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외워야 되겠죠. 용도지구 중 유일하게 제한 가능한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이랑 참 관계가 안 좋았어요. 요즘처럼 뭐 친하지 않았었거든 별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일본에서 뭐 불화수소를 뭐 수출을 안 하니 뭐니 뭐 반도체 만드는 데 그래서 뭐 난리가 났니 뭐니 많이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뭐 그때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뭐 제외를 시켜가지고 뭐 관세 폭탄을 만치니 뭐 지금 트럼프 하는 것처럼. 그때 그래서 아베가 그 당시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왜 한국은 기초산업 육성이 안 될까? 안 되겠다. 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큼은 독려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정해줄게. 제한 좀 해봐. 이렇게 가능케 해준 거예요. 그때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이에요. 나머지는 제한이 안 돼요. 용도지구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물어보죠. 용도지구는 서로 중첩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만약 여기가 고도지구였고요. 여기가 보호지구였고요. 여기가 경관지구였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A는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제 땅은 되게 좋은가 봐요. 막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띄워봤더니 뭐 고도지구도 있고 보호지구도 있고 뭐 경관지구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이 관리받는 느낌이에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갖다 버려야 쓰레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굉장히 주변은 다 개발되어 있는데 유독 어느 한 토지만 개발이 안 돼 있고 뭐 고물상을 한다거나 무슨 뭐 흙더미에 주차장을 한다거나 이런 데 보이거든. 대부분이 그러다 이런 데야. 지구의 중첩에 인해 가지고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해서 별로 이용할 수 없는 가치의 땅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여의도 몇 배만큼 있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너무 아까우니까 쓸데없이 뭐 새만금에 뭐 공유 수면을 매립하니 뭐 이러지 말고 이거 조각 모음 해가지고 좀 이용도 높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민들아 필요하면 행위 제한의 대체를 제한을 해라. 용도 지구가 중첩돼서 행위 제한이 심해지는 경우 등의 땅이라고 한다면 행위 제한 대체를 뭐다? 제한해라. 이해갑니까? 그럼 검토해보고 그 겹치는 부분에 용도지구를 폐지 변경하고 행위 제한을 대체해 주는 걸 고려해 보겠다. 내가 서울시장이 이 얘기야. 이게 용도지구의 두 번째 제한 사유예요. 그게 바로 뭐다? 왼쪽 밑에 나와 있는 요거 바로 3, 4번을 지금 다 얘기한 거야. 이게 뭐야? 지구와 관련된 제한이에요. 지구와 관련된.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 두 번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대체한다는 말은 뭐야? 기존의 지구를 변경 폐지한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대체한다는 말은 뭐라고? 기존에 대한 지구를 뭐다? 기존의 거를 변경 폐지한다는 얘기지. 이해가시겠죠? 대체. 그러면 그 주민이 아니까 니네가 좀 제한을 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다? 5번 같은 경우는 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입체복합구역. 시작.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용도구역이 있죠. 이 모든 게 원래 다 제한이 안 되다가 킨텍스 같은 GTX 역사 만들 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복합적 설치를 위한 완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만큼은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 유일하게 입안 제한 가능한 게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에요. 시작.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한 번쯤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 밑에 보시면 용도구역 중 유일하게 입안 제한 가능한 게 이거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구역으로서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봐봐.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고요. 우리를 위한 제한만 가능해요. 그 우리를 위한 제한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요. 뭐를 please 제안을 하려면 영험한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산이 기지산이에요. 됐어요? 기지산. 기지산에 올라. 그리고 대학 입학시험.
우리 때는 수능이 아니라 대입이라고 했거든요. 대학 입학시험. 그럼 뭐야?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왜 안 해요? 나만 하고 앉았네. 난 다 아는데.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어떤 분이 이게 뭐니? 하트예요. 그래서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안을 하는 게 제안사항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36회 또 나왔고 37회 또 나올 거다. 그렇죠? 뭐가 제안이 되는지 알려면 그 16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뭔지를 먼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는 제한이 되고 뭐는 제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물어봐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지정을 제한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를 제한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오로지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구는 기지산의 지산이 아니다. 기지산의 산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행해제한대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번에 36회 문제는 이거였어요. 제안을 하려면 주민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의 뜻을 알아야 돼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 동의가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은 5분의 4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예요. 그래서 뭐라 외우냐 우리가 기 2분 5분의 4 시작.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나머지 내용의 동의는 다 뭐다?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 3분의 2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시작.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기반시설 입체복합구역 이건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요번에 시험 뭐가 나왔다? 그 동의를 물어봤어요. 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동의에 대한 연결로 옳은 거라고 나왔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아주 재밌었죠. 그래서 일단 동의 기억하시고 또 동의 나올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말 까먹으면 안 돼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물어봅시다. 지금 누가 제안을 하는 거죠?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다면 주민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런데 국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하면 이걸 주민의 진정한 뜻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합니다. 요거 작년 평가사 문제였어요. 포함이라고 나왔어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뭐라 얘기하면 좋냐면 주민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 국공유지는 제외야. 그렇게 이해해 그냥. 뭐라고요? 주민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 되니까 국공유지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 제안을 하면 며칠?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알려줘. 45야. 5개를 훔치는 거지. 45. 뭐라고요? 5개를 훔친다. 45일이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45일은 관리계획이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45일 날짜 특이합니다. 외우셔야 돼. 원래 60일이었다가 땡겨진 겁니다. everybody 45일. 그리고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안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죠? 제안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자가 잘렸냐? 짜증나게. 뭐라고요? 제안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봐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꼭 일부라고만 나와야 되는 건 지구 단위 계획. 그렇죠? 아까 봤던 수립 제외 요건 중에서 전부 모두 이항 있었죠. 그거 말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예요. 딱 2가지. 한 번 더.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 아까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제외에서 2항에 있던 거.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진 곳에 당해 도시가 전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있었죠. 그 2가지 말고는 다 전부 또는 일부예요. 이해 가셨죠? 라고 내용들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졸려서 두 팔 좀 들어봅니다. 숨 쉬고 목 좀 돌리고. 아니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월달 돼가지고 이제 공부 본게임 들어가니까 숨이 안 쉬어진대. 압박이 생겨가지고. 벌써 그러면 죽을 수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아직은 좀 익숙하게 익히는 단계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초반인데도 막 무슨 2시 수업 끝나고 밥 먹고 막 3시부터 6시까지 보고 저녁 먹고 10시까지 보고 집에 가서 또 12시, 3시 또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2달 내에 끝나요. 그렇죠?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후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는 게 금지되진 않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기는 한 6시까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버틸 수 있고 본격적으로 수험생 모드로 들어가는 게 3월 혹은 5월이에요. 3월 혹은 5월. 1, 2월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배분 좀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들. 그럼 봐요. 하나 물어보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한다고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었어요.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도시계획서에 결정을 했고 결정된 도시계획서를 사업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도로를 만든다고 도시계획서 사업이 공고가 된 거야. 됐죠? 근데 그 사실을 이 토지 소유자 A는 몰랐어요. 왜? 서울시장이 그냥 관리계획 만들어 결정고시했지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루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왔어. 네 토지가 사업부지라고 시에서. 그렇죠? 당황했을까요? 화났을까요? 둘 다죠. 이런 썩을 것들이 있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는데 지가 안 알아본 건 지 책임이지만 내가 알 수 없게 돼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도시관리 계획의 효력은 이런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을 지적이 뭐야? 지적 이게 아니고 토지의 표시, 지번이나 지목 같은 거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상태를 지적이라고 해요. 토지의 표시인 거죠. 따지고 보면. 배웠죠? 우리 삼룡쌤한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지적이 표시된 지번, 지목임, 지번, 산, 43번. 산 왜 들어가지? 임야대장 등록지로 내가 이해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번,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죠? 요 A는 내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된 거를 지형도면을 확인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 계획 효력 발생은 일반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들끼리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지형도면을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고시해야지만 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효력은 5일 후에 발생한다. 옛날 지문이야 이게. 분쟁이 엄청 많았어 그 당시에. 판례도 많고 이걸 한 방에 규정으로 정리했어. 어떻게?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발생한다.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어도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됐다면 안 발생하는 거야. 지형도면 고시를 해서 일반 국민이 알 수 있어야 돼. 이해 가셨죠? 어떻게?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하는 거고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뭐냐면 다음 날이야. 여긴 다음 날 나오면 안 돼. 그렇죠? 공법의 다음 날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해 평균 한두 개는 반드시 나와요. 공법의 다음 날은. 중개사법에 지체 없이가 있다면 공법은 다음 날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다음 날 있나 없나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오해 말 거 얼렁얼렁 서울시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해. 다음 날 나오면 안 돼. 그렇죠? 참고로 얘기 드리면 다음 날이 언제 나오면요. 다음 날은 만약에 도시계획설 사업하겠다고 결정이 됐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아직도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 실효를 간주해요. 뒤에 가면 얘기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효를 간주하는 것에 다음 날이 있어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다음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입장으로 본다면 업무는 얼렁얼렁 해야 되니까 지연되면 고시한 날 발생을 하고 장기 미집행돼 실효가 되면 20년 지난 날 다음 날 실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everybody, 실효는 다음 날, 발생은 그냥 지연되면 고시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돼서 효력 발생 언제 합니까? 지정되면 고시한 날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효력 발생 언제 합니까? 지정되면 고시한 날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실효를 간주하는 조문이 있을 때가 다음 날이 붙어요. 이해가셨죠? 그게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내용이다. 일단 효력 발생은 언제? 지정되면 고시한 날 발생한다. 정도만 일단 놔주고요. 1, 2번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어때요? 저번에 배웠을 때는 단순히 이 그림만 봤는데 그림의 옆면 뒷면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죠.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절차가 나옵니다. 시작. 도시관리계획의 절차. 첫 번째 봐봐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 어디 만드는 거죠? 관할 서울시에 만드는 거죠? 시작. 관할 서울시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다가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이제 절차를 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처럼? 도시기본계획처럼 5년마다 검토 의무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검토 의무 없다고 했죠. 긁어부스럼이니까. 하지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의 관할구역 계획이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조문이 있어요. 근데 아까 배웠던 계획과 만드는 절차가 좀 달라요. 쌤 여기는 입안이라고 돼 있네요. 수립이나 입안이나 같은 소리예요. 안을 세우는 거나 수립하는 거나 혼용해 씁니다.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입안이라는 말은 그냥 수립이라는 말과 보통 혼재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아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땐 절차가 뭐였죠? 기공의 하여 수립했죠. 여기는 뭐가 없죠? 그쵸. 공청회가 없어요. 여기는. 그럼 뭐가 되죠? 기의하여 입안하자예요. 기의하여 입안하자. 시작. 기의하여 입안하자. 여기 공청회가 없다.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공청회는요. 그 행정청들이 나 의견 들었어요? 라고 외부에 표시할 때 거치는 형식적 절차예요. 쓰지 마. 이해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리 계획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의견 듣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공청회 허울을 던져버리고 다이렉트로 주민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는 공청회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커튼 쳐버리고 치워버리고 주민에게 다이렉트로 물어본다. 여기는 공청회 없다? 일단 그 정도만. 옆에 많이 써있지만 그런 내용은 일단 됐어요.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기초조사의 내용에서는 기본계획처럼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조사의 내용에 넣게 돼 있어요. 저번 주에 했죠? 5년 내 실시한 적이 있다면 할 필요 없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하지만 기본계획과 달리 관리계획은 환경성 검토도 별도로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시작. 환경성 검토도 별도로 리스트업이 돼 있다. 왜? 관리계획이니까 하나의 리스트를 더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토제의 분석이었고 관리계획은 환토제의 분석이에요. 뭐라고요? 기본계획은 뭐다? 토제의 분석, 지금은 환토제의 분석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안이 이루어지는데 봐요. 입안이 이루어질 때 누가 입안을 하죠? 봐요. 입안권자가 누구입니까? 원칙. 읽어봐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의 이방권자가 됩니다. 왜? 관할구역 얘기하는 거니까. 짧게 불러봐요. 특, 광, 특, 시, 특, 도, 시, 군 이거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나오는데 봐봐요. 뭐냐면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은 국장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도가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나와요. 국장, 도지사. 혹시 그 기억나요? 앞에서 저번에 기본계획을 얘기할 때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 지침을 주는 거라 누구는 기본계획을 못 만든다고 했지? 국장, 도지사는 기본계획은 못 만들거든요. 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도시의 멘탈이에요. 기본계획. 한 번 더 얘기해요. 도시계획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죠. 기본계획은 도시의 멘탈이니까 내 멘탈은 내 거. 아무리 어린 중고등학생이어도 그 아이의 멘탈은 그 아이 거. 엄마, 아빠, 국장도지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됐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장도가 못 만들어요. 따라 봅시다. 만약에 그래서 그 얘기했었죠. 우리 아들이 자기 대학 안 간대요. 예를 들어서.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어쨌든 그럼 내용에서 예를 들어 대학 안 가고 내 멘탈은 바리스타 할래요. 이럴 수 있죠. 그럼 그건 그 아이 멘탈이에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필 꽂혀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도시기본계획은 뭐야? 그 아이 멘탈. 그래서 기본계획 세웠어. 누가? 그 지자체장이 기본계획 세운 거야. 근데 이제 바리스타를 하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해? 카페를 차려야 되겠네? 돈이 없지? 아버지, 카페 차리기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됐죠? 그럼 뭐예요? 실현을 해야지. 국가계획 차원으로. 그럼 누가? 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을 잡는 거는 그 도시이지만 그 멘탈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였다고 한다면 국장이 뭐 할 수도 있다?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에다가 대규모의 영화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했어요. 기본 계획을 만든 거야. 뭔가 좀 테마파크 같은 게 필요하겠다. 예산 좀 따져보고 알아봐야지 잡은 거야. 근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1조가 들어가. 뭐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이걸 실현할 때는 관리계획 만들 때 국장한테 가서 알랑방구를 껴. 뭐 국가적으로 뭐가 좋고 뭐 관광 수지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플러스가 되고 뭐 국가 차원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등등등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뭐야? 국가계획 관련됐다고 그 영화 테마파크를 국가계획 차원으로 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 실행할 수도 있는 거야. 즉 기본 멘탈은 내 거지만 관리계획은 뭐야? 실현계획이기 때문에 국장도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 따라해봐요. 기본계획은 국장도는 못 만들고 기본계획에 기한 관리계획은 국장이나 도가 만들 수도 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멘탈, 관리계획은 손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국가나 도지사가. 그럼 언제 국장이 관리계획 만들겠어? 당연히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봐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정하거나 사업을 시행한다면 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지거나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쌤 근데 둘 이상 시도나 시군에 걸치면 광역계획권 정해서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용도지역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시설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잖아. 광역도시계획은. 그리고 광역계획권은 지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기반시설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봐봐요. 광역시설 관련돼서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지 광역계획권이 안 정해져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은 만들 의무가 없어요. 앞에 좀 봐봐요.
광역도시계획 나올 때 봐봐요. 여기 봐요. 11페이지에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다예요.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은 뭐다? 11이 아닌가? 13. 1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광역계획권은 뭐하죠? 지정할 수 있다에 불과해요. 동그라미 했습니까? 13페이지 오른쪽 위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지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란 얘기지. 무조건 여러 시도에 걸려 있다고 광역계획권을 정해야 하고 거기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이 선행이 안 되면 광역도시계획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럼 뭘로 해? 그냥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소소히 진행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다만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 이해가셨죠? 정리해 볼게요. everybody 정리. 쉬자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절차 뭐라 했어요? 기초조사에서 의견 청취하고 입안을 하는데 입안권자의 원칙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고 관리계획은 국장도가 만들 수도 있더라 라는 거 정도. 그럼 언제 국가계획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 물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국장이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의 수립. 5.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국장. 5. 기본계획만 안 돼요. 그런데 잘 들어요.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기본계획이건 도시관리계획이건 수립의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해요. 분위기 안 좋아요?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거고 거기에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국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따 또 얘기하죠. 쉬고 와서 얘기를 해요. 상태가 안 좋아요? 잘 먹을게요.